그렇다면은 제가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재건축이 지금 3단계로 지금 다 묶여 있잖아요. 네. 초기 단계에서 안전진단 묶여 있고, 네. 그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분양가 상한제 이제 묶여 있고,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있고, 네. 그 세 개가 다 지금 묶여가지고 뭐 실제로 뭐 재건축 다 죽었다는 얘기도 많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번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도 써도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재건축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 조합이나 재건축 투자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일단 단계별로는 달라야 됩니다. 첫째, 지금 그 시공사까지 선정해놓고 문 닫아놓고 있는 네, 많죠. 제초안 때문에 다. 예. 제초한 분양가 상한제 예. 때문에. 자, 거기는 진짜 면밀하게 지금이라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 아, 지금부터는요? 예. 예. 제초안도 2018년에 완화됐어요. 네. 종후 가격이 실거래가의 뭐 80%냐 공시 가격이. 그러면 이 80%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 종전평가 금액도 공시 가격이 뭐 얼마이든 그 시점에 2013년에 그 주변 시세의 80%까지를 올려주는 종전평가로 이제 그럼 올려줘요. 부담감이 줄어들겠네요. 빵창 줄죠. 예. 많이 줄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초과 이 한수제의 어떤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면 완전히 그거는 잊고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반포주공 3주고 예. 그거 원래 상식적으로 하면 8억 넘어가야 돼요. 원래 8억 넘어가는 것도. 예. 아. 원래 국토부에서 뭐 예. 8억 아, 8억 얘기가 3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얘기했어요. 근데 예. 이렇게 4억 200으로 줄잖아요. 네. 4억 절반으로 준다면 파격적이에요. 근데 중층 같은 경우는 한 뭐 3억 예상했다? 1억 5천. 그런다면 1억 5천도 아니고 그야말로 없든지 매천이든지. 네. 왜냐하면 공시 가격은 거의 현실화 지금 다 네,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2030년에 입주한 데는 2020년 공시가를 써. 거의 그는 70%가 있어. 옛날에는 30 몇 %였어. 네.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도 다시 계산해 봐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분명히 원베일리가 무조건 모든 단지가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정밀하게 예측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제가 볼 때는 강남에서는 웬만한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예상적 거기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반포보다 적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한 5천? 초반은 5천 넘겠다. 정도 초반 정도면 분양가 상한제 상관없이 재건축은 가능하다. 강남에서. 그러면 할 수 있다. 그 두 개 때문에 네. 스톱하고 있는 단지들은 지금 다시 좀 검토해보고 갈지 말지. 갈지 말지를 네. 다시 결정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진단. 정밀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들은 네. 앞뒤 볼 것 없이 그냥 정말 빨리 추진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무슨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거기도 조합 설립 인가는 이제 나중에 신청하면 2년 실거주 네. 입주가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진행해야 된다. 네. 대한민국 규제라는 게 5년 이상 연속한 게 없어요. 아. 지금 또 뭐 양도세 한시적으로 네, 면제하자 뭐자 지금 네,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역대 일에 한 20년 정부 정책을 보면 5년 이상 유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 환수제는 영원한 거냐? 네. 그 안전진단을 받은 업체는 최소한 단지는 20년 뒤에 입주인데 네. 이 법이 20년 동안 간다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진행해놓고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딱 받아놓고 네. 그때 보면 돼요. 아. 그때 지금도 초과이익 환수가 남아있네. 네. 분양가 상한제가 있네. 이걸로 해서는 손해겠네. 네. 그러면 이때 스톱하면 돼요. 기다리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대로 간다고 그런다면 네.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대로 간다고 그런다면 이 단지들은 두 개 다 적용받아도 네. 앞으로 10년 뒤에 입주한 단지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다. 그럼 안전진단 못 받은 단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뭐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정밀 안전진단도 내가 세 군데를 설명회를 해줬는데 올림픽 선수촌, 목동. 목동, 네. 성산시형 정말로 통과돼야 될 올림픽 선수촌은 내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막았고 아, 거기는 원래 됐어야 되는. 워낙 규모가 네. 상징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어찌든 정책 바람이 네. 나는 불었다고 봐요. 네. 근데 이 두 단지는 정밀 안전 진단 업체 내지는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단지였다. 그러니까 예압이나 뭐 정치적인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 없이 받을 수 있었다고 나는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설명회 할 때 목동이 14개 단지 있으면 네. 가장 빨리 첫 번째는 무조건 그래서 6단지 당신이 제일 먼저 빨리 해라. 근데 이제는 목동 6단지 목동이 발려줘 다. 그러니까 구단지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당연히 이거는 엄청나게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네. 이거 뭐 30한 5년 돼도 다 통과되네?
그러면 정밀 안전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안전진단 못 통과한 단지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계속? 방법이 없죠. 이건 정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0점 몇 점 때문에 통과되고 정밀 진단이 떨어지고 하는 건데. 네. 그럼 그렇다고 계속 안전진단도 모금해야 되는데 돈 내고 계속 떨어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계속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보세요. 네. 그렇다면요, 저 다른 이제 예전에 했던 영상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있는 3단 콤보보다도 그 2년 실거주가 더 무서운 조항이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2년 실거주는 강남은 네. 지금까지 보세요. 문제가 투기세를 하잖아요. 내가 희망고 2차를 지원했지만 네. 2차를 왜 작년에 빨리 그렇게 서둘 수밖에 없었냐면 거기 22평이 있어요. 네. 여기에 정말로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투자한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느냐. 많지 않죠, 솔직히. 거의 다 투자해요. 네. 못 살아요. 어떻게 네. 살아요?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2년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살 수 없는데 재건축되면 현금 청산 받아서 완전히 뭐 거의 3분의 2 가격. 그렇죠. 네. 이렇게 받고 쫓겨나야 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든지 네. 다른 데로 옮겨 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정부에서 지금 법이 아직 지금 안 공부는 안 됐죠. 됐어요. 네. 다행히 그나마 지금 시간이 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난 다른 단지를 빨리 시작하라. 여의도나 이런 데도. 그리고 공표되고 3개월이라는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시작은 늦지 않다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해서 법위를 피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은 단지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당연히 그 지금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냥 넉넉고 있다가 맞는단지.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네. 이제 그거를 적용했을 때 그 규제가 적용되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조합설 인가를 받는다면 이런 소형 평수 70, 80% 이상 이런 사람들이 재건축 반대하기 시작하겠죠. 조합 설립 동의를 하겠느냐. 이 법 없을 때까지 기다려. 그런데 재건축은 어때 돼요? 어느 한 동만이라도 50% 이상 반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합 설립이. 예. 그러니까 조합 설립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재건축 진행은 뭐 둘째치고 조합 설립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조합원 2년 실거주 걸리면은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또 안 되겠네요. 재건축 진행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이번에 법이 만약에 공포되고 시행이 된 이후에 조합 설립은 강북이나 이런데 네. 실거주율이 60%, 70%, 80% 되는 이런 단지들은 별 문제 없는데 네. 강남에 특히 20평대 이하까지 끼고 있는 단지들은 절대 쉽지 않다. 딱 생각나는 단지 몇 개 있네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도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예. 그렇다면 지금 아까 저층 그 중층 재건축 얘기하셨는데 이제 반포지구 1, 2, 4주구를 끝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저층 재건축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재건축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 뭐 얼마 넣어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몇 평 받아가지고 돈 막 엄청 번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끝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층 재건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분담금을 좀 낼 수 있는 거고 좀 재건축 투자에 대한 좀 패러다임이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근데 쉽게 안 바뀔 거예요. 왜 안 바뀌냐면 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가격이 30평 아파트가 예를 들어 지금 20억이다 하면 네. 어찌됐든 이 30평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 중층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 좀 내고 네. 뭐 초과이익 한수제 당하고 분양가 상한제 당해서 한 부담금 세금 다 포함해서 네. 3억 4억을 낸다 칩시다. 네. 그럼 24억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입주하면 어떻게 돼요? 30억. 34억이에요. 그냥 거기는 네. 한강변 이러니까 네. 내 수익이 좀 줄어들 뿐이에요. 이 규제 때문에 네. 한 4억 5억 정도. 네. 그러나 이런 아파트를 내가 원하는 단지에 강남에 살 수가 있어. 10년 뒤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분양을 받아서 강남 진입은 이제 거의 끝났다. 생각을 말해야 되죠. 네. 지금 정부에서 좀 실패하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게 공급이 부족했다. 이제 인정을 네. 하고 공급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공급을 늘려도 강북이나 아까 뭐 공업지역 네, 이런 뭐 데다가 그쪽, 늘리는 네. 거는 내가 볼 때는 의미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약하면 그래도 몇 번 하면 당첨 잘 가능성이 수 있다. 높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아예 청약할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연끌해가지고 그냥 사버리잖아요. 23때도. 네.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는 어떤 이익 이제 끝났다 뭐 규제 그건 때문에 아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강남에서 내 노후를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수요는
재건축 사죠. 그렇다면은 이제 일기 신도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연한이 이제 곧 도래를 하고 이게 이제 멸실이나 이제 노후화가 문제가 될 거다. 근데 사업성 안 나올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리모델링으로 그냥 가야 된다고 보세요? 자, 리모델링 하려면 네. 리모델링이 두 가지예요. 내가 20 몇 평 살았어. 30 몇 평 살았어. 이 사람들을 거의 한 30%까지는 면적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네. 30평대가 40평까지는 면적이 늘어요. 그리고 돈도 평당 공사비가 지금 완전히 때려 부시고 새로 하는 것만큼 들어요. 평당 네. 뭐 600, 800까지 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4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평을 받는데 최소한 3억 이상을 내야 돼요. 3억 이상을 내면 아니 10평이 늘어났으니까 3억 이상은 늘겠죠. 네. 뭐 한 5억 정도는 더 올라가면 한 1억은 이익 받다 쳐요. 그건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게 40평이 기형적인 40평이에요. 네. 요건 웰랑드의 3베이에 정사각인데 이렇게 만들려. 길게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거실이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네. 길이로 만들어놔. 네. 아주 기형적인 거예요. 네. 방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40평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 40평보다는 가격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손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최소한 몇 억씩은 들어야 돼요. 그럼 재건축이 그래서 리모델링이 네.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최소한 자기가 빚내지 않고 평생 한 3억 내지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럼 평생 빚으로 사는 사람도 단지의 한 4, 50%는 될 거예요. 현금을 항상 4억 정도를 리모델링 비용을 저축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어느 단지든 분당 정도 해도 50%는 안 넘을 거라고 보면 50% 이상은 내가 평생 빚을 살고 리모델링 해야 된다? 저는 리모델링에 대한 메리트는 정말 못 느껴요. 그럼 분당도 재건축은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 난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데 네. 사업성이 근데 좀 만만치 않은. 분당시도시는 정말 정부가 공공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네. 정부가 좀 개입해야 네. 제대로 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단지는 재개발, 어느 리모델링, 어느 단지는 재건축. 이렇게 가면 이 도시 자체가 옛날에 신도시 계획된 도시하고는 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또 아까 수익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자 그렇다면 뭐 3기 신도시 분당보다 훨씬 못한 데다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걸 짓는 것보다는 여기야말로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재건축이나 예를 들어서 상당한 메리트를 주고 재건축을 뭐 유도해서 이제 지금이면 한 100년 정도는 무조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진짜 층간 소음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뭐 기둥식으로 그리고 기둥식으로 줘야 100년 동안 사실은 재건축을 않고 쉽게 안에 리모델링 쉽게 배관 정도만 교체하고 뭐 이런 진짜 그런 여러 가지를 주거 수요도 확충해서 가격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공급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한 도시의 어떤 기능 자체도 원래 신도시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통제의 필요성이 있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조합장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벌써 휙 지나갔네요. 어쨌든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이제 어쨌든 재건축을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해보신 분이니까 들어봤는데 저희 오늘 자리가 이제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죽었다는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재건축 투자를 고려하거나 이제 조합들에게도 좀 이제 어떤 거를 전달하고 싶을까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도움이 많이 됐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조합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